네, 안녕하세요. 온맘TV입니다. 네, 오늘은 지난번 소금에 이어서 건강의 필수적인 요소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릴 거예요. 네, 우리의 건강을 망칠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가장 기본적이면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네, 그것은 바로 체온 유지. 네, 우리의 체온이 떨어지면 면역성이 떨어진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근데 사실은 실천을 잘 못하고 있어요, 우리가. 제가 오늘 그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낱낱이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인간의 체온은 몇 도죠? 36.5도죠. 네. 36.5도가 여기 그리고 겨드랑이 쟀을 때 36.5도예요. 실질적으로 우리 장기 속은 한 40도 정도 된다고 해요. 근데 36.5도라고 하고 우리가 저체온증으로 의식을 잃는 온도가 몇 도인지 아시나요? 33도에서 34도예요. 그러니까 한 3, 4도 정도만 떨어져도 우리는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체온을 높여주지 않으면 죽게 되겠죠. 그 죽는 온도가 몇 도인지 아시나요? 29도예요. 우리는 3, 4도만 떨어져도 의식을 잃고 7도만 떨어져도 죽음에 이르는 항상 온도를 유지해야 하는 항온 동물이에요. 네. 그래서 온도를 유지하는 게 우리에게는 그 생명의 존폐를 가늠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우리의 많은 병들이 바로 이 체온 유지의 실패에서부터 시작돼요. 물론 전에 말씀드렸던 소금, 그러니까 영양소 결핍이죠. 우리가 꼭 기초대사에 필요한 영양소 결핍에서 오는 것들, 그리고 또 한 가지 정말 중요한 생명 유지에 정말 필요한 요소인 이 체온 유지, 우리는 이 두 가지에 대부분 다들 다 실패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영양 실조, 영양 부족 상태이면서 체온을 떨어뜨리는 행동도 매일 하고 있어요. 나는 체온 안 떨어뜨렸는데요. 제가 체온 떨어뜨리는 일을 뭐랬죠? 저 따뜻하게 잘 있는데 요즘 여름이어서 되게 덥잖아요. 체온 안 떨어져요. 라고 하실 수 있지만 온도가 이렇게 꽂으면 저 36.5도 맞아요. 이렇게 하실 수 있지만 우리의 몸속 장기 속 여기 온도는 한 40도 정도 돼요. 요 장기의 온도를 급격하게 빡 떨어뜨리는 행동을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내 나이만큼 해왔어요. 네, 바로 이런 아이스크림 어릴 때부터 많이 먹죠. 빙수의 계절 여름인데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어떻게 할 겁니까? 네, 이렇게 건강해 보이는 음료도 아이스로 드시면 체온을 급격하게 떨어뜨립니다. 아이스 음료 정말 많이 먹죠. 팥빙수의 계절이잖아요. 정말 많이 먹죠. 시원한 냉장고, 냉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냉수 들이키잖아요. 저는 정말 그 예전에 그것도 미디어 피싱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마시는 차가운 물 한 잔이 건강을 살려준다, 변비를 없애준다. 진짜 지금 알고 들으면 소름 끼치는 죽으라는 정보거든요, 정말. 네. 정말 무시무시한 정보예요. 이렇게 차가운 게 상상을 해보세요. 내 몸속 장기의 온도는 40도인데 아이스커피 몇 도예요? 얼음은 0도씨 이하에서 얼어요. 0도씨 이하의 차가운 얼음이 내 몸속으로 갑자기 쫙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안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던 내 위, 간, 폐, 심장, 대장 이런 애들이 막 일을 하다가 어떻게 돼요? 갑자기 온도가 뚝 떨어져. 갑자기 놀래요. 비상사태가 돼요. 내가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우리 몸은 일을 하는 우선순위가 있어요. 우리 몸은 무조건 살아야 되거든요.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게 우리 몸이 하는 업무예요. 오늘 하루를 잘 살자 이거예요. 미래를 계획하고 미래를 생각해서 살지 않아요. 우리 몸은, 우리의 육체는 지금 이 순간을 살아내는 게 가장 큰 목표예요. 차가물이 쫙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우리 몸은 3, 4도만 떨어져도 죽는 동물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40도인데 0도짜리가 들어오면
얼마나 체온이 떨어지겠어요. 그냥 놔두면 나 죽죠. 정말 하루에도 몇 번씩 그러잖아요. 그거를 몇십 년 동안 해왔잖아요. 우리의 장기는요, 그 순간 기능이 떨어져요. 기능이 떨어지고 살기 위해서 냉기를 처리를 시작해요. 예, 체온을 올리는데 이 모든 에너지를 다 쏟기 때문에 위궤양이 일어나죠. 이런 게 계속 반복이 되면 위궤양이 일어나고 소화가 잘 안 되고 그쵸, 위궤양, 위경련 이런 것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요즘 현대인들 위병, 장병 되게 많은 이유가 이게 첫 번째예요. 내가 간 기능 떨어지고 심장 기능 떨어지는 거 순간적으로 느낄 수 있나요? 못 느껴요. 느낄 수 있는 장기들이 신호를 보내주는 거예요. 너 지금 뭐 잘못했어. 나 지금 아파. 너 지금 뭐 잘못했어 라고 신호를 보내주는 거예요. 위경련은 위가 떨리는 거잖아요. 이게 왜 떨리는지 뒤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래서 일단 순간적으로 다 기능이 저하가 되고 이 온도를 올리기 위해서 열심히 에너지를 모으는데 생각보다 우리 몸이 이 냉기를, 차가운 온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없어요. 그런 기능이 없어요. 우리 인간은 진화를 굉장히 천천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제가 70년대 76년생이니까 그때만 해도 완전 어렸을 때 냉장고 있는 집 별로 없었고, 그때가 막 이제 냉장고 보급될 때였을 거예요. 흑백 TV 있고 막 이런 시절. 아, 굉장히 옛날 사람 같네요. 우리 세대 이전은 더 했죠. 냉장고가 없이 성장했어요. 살았어요, 사람들이. 그게 자연스러웠던 세대가 우리 바로 전 세대예요. 냉장고 있게 차가운 게 자연스러운 세대가 이 세대예요. 이 세대밖에 없어. 이 전 세대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 그 육체의 진화 속도가 과학과 이런 문명의 발전 속도를 못 쫓아가고 있어요. 그만큼 못 쫓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차가운 거에 취약한데, 그런 거에 대비가 안 돼 있는데 우리의 식문화는 이미 너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 차가운 거를 우리 몸은 아직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그런 매일매일 하루에도 몇 번씩 몇십 년 동안 들어오는 냉기를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이 없어요. 네, 기능이 없어요. 그런데 처리를 못하면 죽잖아요. 그래서 걔네들을 어떻게 하냐면 봉인을 시켜요. 봉인을 시켜서 우리 아랫배 쪽에 봉인을 시켜놔요. 봉인을 어떻게 시키냐면 지방으로 감싸요. 냉기를 지방으로 감싸면 좀 따뜻해질 거 아니에요. 고양이나 이런 동물들이 겨울에 살을 찌우잖아요. 추위를 나기 위해서 지방을 찌우는데 그거랑 똑같아요. 지방으로 싸서 아랫배 쪽, 배 쪽에 이걸 봉인을 시켜놔요. 그래서 우리 아랫배 한번 만져보시면 이게 냉하게 냉기가 올라오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나이 들수록 30대 후반, 40대 넘어갈수록 배는 볼록하게 나오고 팔다리는 얇아지잖아요. 운동 안 하시는 분들 보면, 운동 안 하시는 30, 40대 이상 성인들 보면 배는 작고 나오고 팔다리는 가늘어져요. 그 이유가 여기에 자꾸 냉기가 쌓이니까 요 냉기를 따뜻하게 해서 좀 없애보려고 계속 지방을 쌓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독소를 봉인시키는 원리도 똑같아요. 독소가 몸에 있는데 우리가 먹는 게 거의 대부분 다 독소예요. 지금 음식이 많이 문제가 있어요. 요거 다음에 설명드릴게요. 그런 독소들, 내가 처리 못한 냉기, 내가 어제 들어온 냉기도 처리를 못했는데 오늘 또 들어와. 아까도 들어온 거 내가 지금 처리를 못했는데 또 들어와. 그러면 처리를 못하니까 일단 지방으로 쌓아서 이렇게 꾸깃꾸깃 넣어 놓는단 말이에요. 근데 독소도 마찬가지예요. 독소도 우리 몸속의 독소의 이 분포도가
밀도가 높아지면 더 위험해지는 거잖아요. 냉기가 퍼져 있으면 위험한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독소도 다 지방으로 감싸서 다 봉인을 시켜 놓는 거예요. 그게 과체중이에요. 그게 살이 찌는 원리고, 이 특히나 복부 지방, 이거는 냉기랑 깊은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특히 여성분들은 또 배에 자궁이 있잖아요. 아랫배에 자궁이라는 게 있잖아요. 차가우니까 질병이 많이 생겨요. 우리 몸에 생기는 질병의 첫 번째 단계가 차가운 거, 체온 떨어지고 온도 떨어지는 거, 여기에서부터 모든 질병이 시작돼요. 몸속의 온도가 높으면 면역 기능이 활발하게 움직여요. 우리의 체온이 1도 떨어지면 면역성이 30-40% 떨어진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체온이 떨어지는 게 그만큼 무서워요. 그런데 그 냉기가, 처리되지 못한 냉기가 다 아랫배, 복부 쪽에 쌓인다고 했어요. 근데 거기에 자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냉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염증 질환부터 해서 자궁 근종부터 해서 냉증, 냉대하, 이런 모든 많은 질병들이 거기에서부터 시작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병의 원인 중에 가장 시발점이 바로 이 체온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체온이 떨어지면 면역 체계가 활발하게 활동을 못 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든 몸의 기능들이 저하가 돼요. 저하가 되는 게 계속 반복이 되면, 그러면 그게 곧 병으로 발전을 하겠죠. 그래서 제가 병이 발전되는 과정을 설명을 드릴 거예요. 병이 발전되어 가는 과정을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 모든 것의 시작은 체온이 떨어지는 것에서 시작이 된다. 그리고 현대인들은 음식이 다 망가졌기 때문에 요거 먹는 게 문제다. 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씩 계속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죠. 자, 병이 발전해 나가는 그 과정이 있어요. 우리 몸은 우리한테 계속 신호를 주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신호를 무시하면 계속 다음 단계로 넘어가요. 병의 발전 과정을 이제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몸이 추워지면요, 우리가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 뭐죠? 그게 꼭 추워지면이라기보다는 우리 몸이 병에, 그러니까 나빠질 수 있는 요소에 노출이 되면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추울 때 가장 먼저 하는 행동 떠올리시면 돼요. 바로 떨기. 떨죠. 오돌오돌 떨죠. 오돌오돌 떨고, 다리 떨고, 이게 몸 부르르 떨죠. 네. 오줌 싸면 왜 추운 데서 오줌 싸면 몸 부르르 떨잖아요. 그게 그만큼 따뜻한 게 몸 밖으로 나가니까 체온 올리려고 떠는 거예요. 추울 때 몸 떠는 게 떨어서 체온 빨리 올리려고. 쉐이크 하는 거죠. 쉐이크. 몸을 빨리 올리려고 쉐이크를 하는 건데, 병적으로 봤을 때 우리 병이 진행되는 순서를 말씀을 드린다면, 가장 초반에 보이는 병의 그 증상, 그게 바로 떨림이에요. 수전증. 이게 초기 증상이라는 거예요. 수전증. 발작 같은 거 일으킬 때 몸 떨죠. 네. 그리고 그런 떨림이 있는 것들, 눈 같은 것도 여기 이렇게 떨리고, 그래서 마그네슘 부족하면 떨린다고 하는데, 이런 떨림 같은 거, 그런 게 가장 초기 증상이라는 거예요. 떨기가 끝나면요, 그거보다 윗단계의 병이 진화된 증상은 바로 가려움이 있어요. 가려움. 긁잖아요. 가려워서 긁는 게 내 몸에서는 면역성이 가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면역성이 가동이 돼서 이걸 치료하기 위해서 긁게 만드는 거예요. 긁어서 뭐하게? 긁어서 온도 높이라고. 몸은 무조건 병이 생기면 그 부위를 따뜻하게 해주는 게 면역성이 좋아져요. 면역성이 높아져요. 나로 하여금 떨고, 그 다음엔 긁어서 온도를 높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긁는 증상들,
가장 보편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 여름에 지금 한참 괴롭고 계실 것, 모기. 모기한테 물리면 가렵고 긁잖아요. 그게 내 몸이 긁어서 온도 좀 올려, 내가 면역 활동 좀 하게 라는 거죠. 아토피 같은 경우에 굉장히 가렵잖아요. 가렵게 만들어서 몸의 온도를 높여서 면역 활동을 증가시키려고 하는 건데요. 면역 활동이 증가가 돼서 이제 몸이 노력을 하는 거예요. 고치려고 노력을 하는 건데 고치기에 역부족이니까 계속 가려운 거죠. 아토피 같은 경우에는 과면역 질환이에요. 과면역 질환이 뭐냐면 내 면역 활동이 시스템이 고장이 난 거예요. 근데 고장이 났는데 어떤 식으로 고장이 났냐면 얘가 신호를 보내요. 우리 세포에 선모라는 애가 이제 그런 면역 활동도 신호를 보내고 세포 간의 소통도 하고 T세포 요즘에 유명하죠. 암 치료에 T세포가 발견된 게 뭐 굉장히 그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라고 해서 T세포를 많이 요즘에 유명하게 다루고 있는데 걔네가 하는 게 직접적으로 면역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면역 시스템을 가동시키는 거예요. 신호를 보내서. 근데 신호를 잘못 보내는 거예요. 그게 과면역이라는 건데 어떤 식으로 잘못 보내냐면 불이 났어요. 불이 났는데 조그맣게 났어요. 불이 조그맣게 나서 그냥 소화기 가지고 불을 끄면 되는 정도예요. 그런데 신호를 잘못 파악을 한 거예요. 지금 내가 고장이 났어요. 내가 고장이 나서 세포의 선모가 고장이 나서 파악을 잘못해서 소방차를 부른 거예요. 소방차를 한 10대를 불렀어요. 그러면 조그만 불인데 그걸 소방차 10대가 그 일대를 쑥대밭을 만들어 버리죠. 그게 아토피예요. 내가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내가 나의 세포를 공격해서 다 쑥대밭을 만들어 버리는 게 바로 과면역 질환. 대표적인 게 아토피예요. 아토피, 비염, 천식 이런 것들이 다 과면역 질환인데 그래서 긁죠. 긁어서 몸은 계속 노력하는 거예요. 온도를 높여서 고치려고. 그럴 때 가려우니까 시원하게 하잖아요. 모기 물렸을 때도 우리 시원하게 하죠. 가려우니까 안 가려우려고. 죄송합니다. 가려우니까 안 가려우려고 시원하게 하는데 그러면 체온이 떨어져서 더 천천히 고쳐지는 거죠. 당분간은 마비가 돼서 가려움이 덜 느껴지지만 결국은 이거를 빨리 고치는 게 목표면 따뜻하게 해주셔야 돼요. 따뜻하게 해야 체온이 올라가서 면역성이 활발해져서 그 부위에 치료가 빨리 되는 거예요. 내 세포들이 결국은 그 바이러스를 무찔러야지 안 가려워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도와주는 게 긁어서 온도 좀 올리라고 했더니만 거기다 차가운 걸 대버리면 안 되죠. 오히려 따뜻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차라리 이렇게 감싸가지고 따뜻하게 해주시면 빨리 나아요. 떨었죠. 처음에 떨었고 그 다음에 긁었죠. 그 다음이 뭔지 아세요? 그 다음에 이제 병이 발전하면 썩어요. 썩기 시작해요. 그래서 염증이 생기기 시작해요.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염증 되게 많죠. 비염, 비염, 뭐 저희 관절염, 뭐 질염, 이런 염증들이 되게 많죠. 무슨 염, 뭐 간염, 염자 들어간 거는 다 염증인데 그게 이제 병이 어느 정도 진전이 된 거죠. 어느 정도 진전이 돼서 썩기 시작하는 거예요. 소금이 부족하면 많이 썩죠. 소금 부족하면 많이 썩으니까 뭐 염증 반응 많이 일어나시는 분들은 일단은 소금을 좀 많이 드셔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몸이 이제 그 떨고 긁고 썩는데 동상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처음에 추운 데서 떨기 시작하죠. 그러다가 너무 추우면 이제 가려워요. 온몸이 가려워요. 너무 추우면. 그러다가 이제 썩기 시작하는 거예요. 동상 심하면 썩잖아요. 파랗게 돼서 썩기 시작하잖아요. 그게 바로 병의 진화 단계예요. 그리고 썩은 다음엔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은 굳어요. 딱딱하게 굳어요. 그래서 어깨 딱딱하게 굳죠. 여기 돌처럼 굳죠. 굳고 뭐 근육 굳죠. 근육 굳어서 마비가 오는 거. 네, 소아마비. 대표적인 거 풍 마비가 오죠. 예, 마비가 오는 증상들, 굳는 증상들. 그게 이제 병이 또 진화가 된 거예요. 발전이 된 거예요. 그러면 굳기 시작한다. 결석, 요로결석, 뭐 신장결석, 수신증, 방광결석, 이런 결석들 좀 간과해요. 간과하는데 우리 몸에서 뭔가가 굳어서 딱딱해진다는 거는 무슨 일을 하면, 무슨 짓을 하면 그렇게 딱딱해져요. 그만큼 오래됐다는 거죠. 병이 그만큼 진전이 많이 됐다는 거예요. 예, 그런 거를 너무 간과하시면 안 되고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런 게 생길 수 있는 내 몸 환경이 그렇게 됐다는 거는 좀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내가 먹는 것, 뭐 움직이는 것, 숨 쉬는 것, 뭐 뭔가가 다 잘못돼 있구나, 예, 잘못돼 있구나 라는 걸 좀 인지하시고 고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또 넘어가죠. 병이. 그 굳는 거의 다음 단계는 뭉치는 거예요. 굳어서, 딱딱하게 굳어서 뭉치죠. 뭉쳐진 거에 대표적인 게 바로 암이죠. 예. 암이 너무 흔한 병이 됐어요. 암이 너무 흔한 병이 됐고, 그러니까 뭐 평생 살면서 평생을 기준으로 봤을 때 남자는 3명 중에 1명이 암이고 여자는 3명 중에 2명이 암인가? 반대인가? 남자가 3명 중에 2명이고 여자가 3명 중에 1명인가? 예. 어쨌든 3명 중에 2명, 1명. 그렇게가 암이에요. 실제로 보면 20대 때 암 걸리신 분들도 많고 30대 때 암 걸리신 분들도 많고 60 정도 되면, 저희 부모님 세대 되면 암 치료해서 사신 분, 아니면 암 치료 하다가 그냥 돌아가신 분들, 어쨌든 암을 겪으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 연령이 점점 내려가고 있고 숫자는 점점 넓어지고 있죠. 뭉치는 병, 암 말고도 많이 있죠. 암이 가장 끝판왕이고, 근종, 예, 근종, 석화, 종양. 여성분들 가슴 석화 많아요. 가슴 석화 되게 흔하고, 근종도, 작은 근종 있는 여자분들 너무 많아요. 제가 근종 얘기를 많이 하고 다녔잖아요.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근종을 고쳤으니까. 그 전에는, 그러니까 뭐 모이면 나도 근종 있어, 나도 근종 있어, 여자들 모이면 아픈 얘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어렸을 때는, 20대 때는 연애 얘기 많이 하고 미용 얘기 많이 하죠. 30대까지도 얼굴 얘기 많이 했던 것 같은데 30대 후반 넘어가면서부터는, 중후반 넘어가면서부터는 병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시술 얘기가 절반이면 절반은 병 얘기예요. 나 어디 아파. 그때부터 여자들 이제 어디 수술 받았어, 어디 뭐 병원 예약했어. 수술과 시술이 30대의 가장 큰 화두였던 것 같아요. 근데 후반으로 갈수록 미용적인 시술에서 점점 병원, 특히 자궁 문제로 병원 찾는 여자분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제가 자궁을 고쳤어요 라고 블로그에 글을 올리니까 댓글과 이런 조회가 너무 많은 거예요. 물어보신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계속 방송이든 어디든 제가 제 경험을 토대로 가장 많이 얘기를 하니까, 제가 근종을 고쳤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저도 근종 있어요, 저도 걱정이에요, 이런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그래서 여자분들이 특히 근종 있으신 분들 너무 많고, 남자분들도 뭉치는 거 많죠. 뭐 결석 같은 것도 많으시고, 네, 뭐 종양도 있으시고 그런 것들 너무 많은데, 여자는 특히나 자궁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질병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대부분 근데 또 병원에서는 그걸 별거 아닌 것처럼 얘기한단 말이에요. 다들 있어요. 요즘 하나씩 요즘 많은 분들이 다 대부분 다 앓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5cm 넘어가면 자르시면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 몸에서 그런 게 생길 수 있는 환경이 됐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면요, 그 환경을 그냥 두고 똑같은 습관대로 살면 당연히 병은 더 큰 대로 진화하게 돼 있어요. 병은 내가 좋은 걸 하지 않으면 다시 되돌아가지 않아요. 계속 앞으로 나가죠. 근데 그 환경을 원인을 개선하는 거는 알려주지 않고 자기들도 모르니까 그냥 결과만 떼어내라고 하죠. 그럼 또 생기면 다른 데 생기면 다른 데서 암 생기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근종이 생겼는데 그 환경을 그냥 유지하면서 안 좋게 하고 있는 게 뭔지 모르니까 계속 그 행동을 하면 결국에는 더 발전한단 말이에요. 운 좋으면 안 하죠. 운 좋으면 그렇게 살다가 그 정도에서 멈춰서 살 수 있겠지만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병은 계속 앞으로 나아가요. 네, 그래서 우리 몸은 처음에 체온이 떨어지면 몸이 식으면 떨고 그 다음에 긁고 긁고 그 다음에 썩고 그 다음에 뭉치고 썩은 다음에 굳고 먼저 굳고 딱딱하게 굳고 굳어서 뭉치고 우리 병은 이런 식으로 발전이 되어 나가는데 거기에서 체온이 떨어지는 게 가장 처음의 요건이다. 근데 나는 매일매일 하루에 몇 번씩 체온을 급격하게 떨어뜨리는 행동을 하고 있다. 시원한 거 마시면서 아주 시원하게 체온을 떨어뜨리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병은 계속 진전해 나갈 수밖에 없다.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 운동하시고요. 운동하시는 거 너무 좋아요. 운동하시는 게 정말 건강을 위해서 꼭 필요한데 운동하고 시원하게 들이키잖아요. 그러면 내가 운동한 거를 반감시키는 게 되겠죠. 좀 최소한 실온에 있는 물을 마시는 거를 좀 습관을 들이시고요. 체온 떨어지지 않게 좀 조심해 주세요. 제가 어제도 햄버거 먹었어요. 쉑쉑버거. 쉑쉑버거 생겼더라고요, 강남역에. 그래서 쉑쉑버거를 먹었는데 너무 추운 거예요, 매장이. 근데 거기뿐만 아니라 보통 매장이 냉방을 너무 심하게 하죠. 공공장소가 다 냉방이 너무 심해요. 근데 음료수를 따뜻한 걸 안 팔아요. 그리고 저는 커피를 안 마시거든요. 제가 화형이어서 원래도 카페인을 마시면 머리가 아프고 심장이 너무 많이 뛰었는데 그게 원인이 알고 보니 제가 이제 심장이 화형이고 화형이 커피를 마시면 심장이 항진되죠. 그래서 심장이 부정맥도 있고 항진이 많이 된 상태여서 어렸을 때는 건강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커버가 됐는데 그런 습관들이 쌓이다 보니 심장이 많이 항진돼 있어서 이제 커피라던가 차도 블랙티, 발효가 된 블랙티를 많이 마시면 이제 올라가죠. 항진되죠. 그래서 커피를 안 마셔요. 커피를 안 마셔서 따뜻한 음료도 커피는 안 마셔요. 제가 화형이기 때문에. 그런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캐러멜 소금 쉐이크를 먹었어요. 맛있더라고요. 맛있어요. 근데 너무 추운 데서 쉐이크를 먹으니까 한 30분 이상 앉아 있었죠. 한 40분 앉아 있으니까 나중에 너무 추워서 입술이 파래질 정도로 우리가 화장을 해서 잘 모르는 거지 진짜 너무 추워서 컨디션이 뚝 떨어지더라고. 체력이 갑자기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나가자 해가지고 밖에 나왔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보통은 따뜻한 거를 마셔주면 다시 좀 회복이 되는데 바뀌어서 그럴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집에 와서 좋은 거 이제 제가 먹고 있는 좋은 것들을 먹고 따뜻한 물을 마시고 이제 배를 이렇게 쓰담쓰담 많이 뭉쳤더라고요. 이게 반응이 빨라요. 몸이 좋아지니까요. 반응이 굉장히 빨라요. 내가 좋은 걸 먹었구나 나쁜 걸 먹었구나 몸에서 느껴지는 게 달라요. 계속 안 좋은 거를 할 때는 내 몸이 그걸 다 봉인시켜 놨잖아요. 그리고 독소에 이미 많이 감염이 돼 있어서 나쁜 게 들어와도 바로 드러나지 않고 걔를 계속 쌓아놔요. 몸은 어쨌든 살아야 되니까 처리를 못 해요.
얘를 들어오는 대로 처리를 할 수 있는 것도 힘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에너지가 있고 힘이 있어야 되는데 몸 입장에서는 오늘 당장 해야 되는 우선순위 안에 그 독소의 처리는 들어있지 않아요. 어제 들어온 독소도 처리를 못해서 쌓아놨는데 오늘 들어온 독소를 어떻게 처리해요? 당장 내가 해야 될 급한 것들을 먼저 해야 오늘 생명을 유지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나는 뭐 괜찮아, 나 튼튼해, 건강해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중에 독소가 가득 차서 반응을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근데 조금 비우고 어느 정도 건강해지니까 몸에 안 좋은 게 들어오면 바로바로 얘를 내보내기 바쁜 거예요. 내보낼 힘이 있으니까 바로바로 빨리 처리를 하려고 몸이 반응을 해요. 그래서 안 좋은 걸 먹으면 바로바로 그냥 그 다음날 아침이면 바로 다 내보내고, 이게 뭐 차가운 거 먹으면 이게 없다가 뭉친 게 딱 느껴지고, 그러니까 제가 조절을 좀 할 수 있죠. 조금 따뜻하게 해주면 바로 또 풀리고, 따뜻한 거 마셔주고 좋은 거 먹어주면 다시 또 보충이 되고. 네, 제가 이 체온 유지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고 나서부터는 차가운 물을 단 한 번도 마시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정말 저도 병이 있었고, 저도 작은 근종과 만성 피로와 막 눈이 시리고 뭐 탈모에 척추측만에 굉장한 피로감을 느끼면서 하체 비만에 부종에 이런 불편함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냥 사는 불편함이죠. 보통들 이 정도는 가지고 산다고 해요. 그런데 누군가는 그냥 내가 나이 들어서 그렇지라고 넘겨버리는 거고, 뭐 해결 방법을 모르니까 그냥 넘기면서 사는 건데, 저는 조금 제 건강에 신경을 많이 쓰는 스타일이어서 젊었을 때부터 신경 써서 많은 것들을 하고 채식도 했고, 네, 어떤 분이 한 분이 댓글로 채식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제가 채식에 대해서도 할 말이 많은 사람이에요. 채식, 저염식, 뭐죠? 저거 뭐야, 해독 주스, 수지침, 뜸, 운동. 제가 정말 건강을 챙기면서 살아온 삶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뭔가가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내가 느끼기에 몸이 힘들기 때문에 이건 뭔가 잘못됐다, 정보가 뭔가가 잘못됐다, 제대로 된 정보를 알고 싶은데 어디서 알아야 되는 거냐, 도대체 나는 더 이상 매체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믿을 수가 없다, 진짜 정보를 알고 싶다 라고 해서 찾은 게 대체의학이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서 정말 그 지식과 먹는 거의 개선과 그런 것들을 통해서 도움을 받아서 제가 정말로 몸이 아예 다른 몸이 돼버렸어요. 그 전에는 정말 몸에 치여서, 몸의 피곤함 이런 것들에 치여서 살았다면, 지금은 몸에 칭얼거림이 없어요. 몸이 칭얼거리는 거를 더 이상 듣지 않아도 되는, 내가 움직이고 싶을 때 움직이고 에너지가 넘치는, 피곤해서 못하거나 막 어깨가 뭉쳐서 뭘 못하거나 힘들거나, 예전에는 정말 계속 이러고 너무 힘들어 아파가지고 계속 이랬는데, 이제 전혀 그런 게 없이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원할 때 할 수 있는 체력과 그런 컨디션이 됐단 말이에요. 감기 한 번 안 걸리고요, 병원을 한 번을 안 가요. 그 전에는 염증이 심해서 비염도 심했고, 지금은 약간 콧소리가 남아있는데 비염이 굉장히 심해서 잠을 못 잘 정도였고, 염증이 심해서 한 달에 최소한 2번에서 3번 정도는 병원을 다녔어야 했었어요. 근데 그런 일들이 전혀 없어지고 너무 이게 편해진 거예요. 몸이 편해지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원할 때 할 때 체력이 절대 방해가 되지 않으니까 너무 편한 삶이 되었어요. 그래서 내가 포기하고 살고 있는 게 무엇인지, 이게 병이라는 게 20대의 몸이다가 갑자기 40대의 몸이 되는 게 아니라 스텝 바이 스텝으로 조금씩 망가지는 거니까 우리가 익숙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뭘 잃어버렸는지 잘 몰라요. 그리고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요. 너도 아프고 쟤도 아프고 다 아프니까 나이 들어서 아픈 건 당연한 거지 라고 생각하는데,
당연한 건 없어요. 세상에 당연한 건 없어요. 원인과 결과만 있을 뿐이지 원인 없이 그냥 당연하게 그렇게 되는 건 없어요. 원인을 개선하면 결과는 다 바뀌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 뭐냐면, 제가 그걸 알고 나서부터 찬물을 안 마시고 따뜻한 물만 마셨어요. 처음에는 몸이 안 좋았으니까 더 열심히 했죠. 차가운 걸 아예 안 마셨어요. 처음에 제가 한 6개월 정도는 아예 술도 안 마시고 차가운 건 아예 입에도 안 댔고, 맥주를 마시러 술집을 가도 저는 따뜻한 물 마셨어요. 따뜻한 물 마시고, 네, 어차피 운전도 해야 되니까 그냥 따뜻한 물 마시고 그랬었죠. 그러다가 이제 몸이 많이 좋아지니까 이제 슬슬 그냥 마셔요. 근데 그러고 나서 바로 또 따뜻한 거 마셔요. 그 자리에서 맥주 한 잔 시원하게 마셨으면 따뜻한 물 옆에다 놓고 같이 따뜻한 물도 한 모금 마셔요. 아니면 그렇게 못하면 집에 와서 따뜻한 거 마시고 배에 따뜻하게 온열기 놓고 자고, 온열기를 놓고 자는 게 진짜 도움이 많이 돼요. 근데 여름에 어떻게 따뜻한 물 마시고 어떻게 온열기를 놓고 자냐 하는데, 이게 습관이 되니까요. 몸이 바뀌니까 따뜻한 물과 차가운 물의 차이가 없어요. 제가 올 여름에는 더위도 많이 안 타고요. 햇빛에 나가 있으면 당연히 덥긴 한데 예전만큼 덥지가 않아요. 그리고 지금도 그냥 똑같이 따뜻한 물 마셔요. 근데 그게 따뜻한 물 마시니까 막 너무 덥고 막 뜨겁고 이런 게 전혀 없고, 따뜻한 물을 마시면 잠깐 체온이 더 올라가죠. 근데 그게 막 기분 나쁘게 너무 덥고 이런 게 아니라, 이게 자양강장제 같은 거 먹으면 순간적으로 열이 오른단 말이에요. 아니면은 잘 발효된 홍차 같은 거 잘 발효된 블랙티 같은 거 마시면 안에서 이렇게 열이 쫙 올라와요. 그런 것처럼 좋은 발열이 잠깐 정도, 한 몇 분 정도 유지되고 그냥 시원해요. 오히려 온탕 들어가서 그 시원함 느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고, 전혀 막 여름이니까 시원한 거를 마시고 싶다, 차가운 거 마시고 싶다는 생각이 안 들고, 여름나기가 훨씬 수월해요. 나는 몸이 뜨겁고 열이 많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이건 허열입니다. 내 몸이 정말 건강해서 온도가 높은 게 아니라 오히려 뱃속에 냉기가 가득 차 있어서 몸이 그 냉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열을 내는 건데요. 이거는 건강한 열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더위를 더 많이 느끼고 불편하실 수 있는데, 이럴 때 차가운 물을 마시면 그 허열이 더 강해집니다. 그래서 반대로 따뜻한 물을 꾸준히 드시면 이런 허열 증상도 사라지게 됩니다. 여름에 덜 덥고 겨울에 덜 추워요. 네, 그게 건강해졌다는 뜻이기도 하고, 실제로 따뜻한 물을 마시는 게 그렇게 거부감이 생기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여름이니까 뭔가 달라졌다 이런 느낌이 없이, 여름에도 따뜻한 물 마셔도 그게 너무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억지로 마시는 게 아니라. 몸에 정말 좋은 걸 하면요, 억지로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습관이에요. 제가 작년 겨울부터 느꼈던 건데, 겨울에도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팔고 많이 마시고, 겨울이던 여름이던 상관없이 차가운 음료가 너무 많아졌어요. 따뜻한 음료보다. 그래서 과일 주스 같은 것도 다 프라푸치노? 예. 그렇게 해서 얼음하고 같이 갈잖아요. 근데 저는 어디를 가든 다 따뜻하게 해주세요. 얼음 빼고 해주세요. 아니면 혹시 따뜻한 물 넣어서 갈아주실 수 있나요? 이렇게 부탁을 해요. 그럼 조금 당황하시는데 해주세요. 웬만한 데서는 다 해주세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면 맛이 없을 텐데. 근데 생각보다 따뜻하게 한 게 훨씬 맛있어요. 훨씬 맛있고요. 우리의 입맛은 그냥 습관이에요. 습관인데 이걸 정말 건강한 입맛으로 되돌려주면 그 몸에 좋은 것과 내가 습관적으로 먹었던 안 좋은 것과 이게 구분이 명확하게 돼요. 명확하게 돼서 내 몸이 계속 좋은 걸 찾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체온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체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공감하시고, 아, 내가 진짜 3, 4도만 떨어져도 몸이 이렇게 안 좋아지는구나. 만병의 근원이 체온 저하에 있구나. 그리고 내가 얼음물 마시고 시원한 거를 마시는 게 내 체온을 급격히 떨어뜨리는 행동이었구나. 이해를 하세요. 그런데 이거를 실천하기는 쉽지 않으세요. 그래서 한여름에 따뜻한 물이라니 이런 고정관념이 일단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거부감 드시는 거를 할 수 있으면 하시면 좋지만, 거부감 드시는 거를 이걸 해야 돼 말아야 돼 이게 고민이 되시면 일단 실온부터, 일단 실온에 있는 물부터 마시는 거를 실천해 주시고, 사무실은 추우니까 안 더우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여름이니까 시원한 거 마셔야지 라고 하지 마시고, 조금 따뜻한 차 같은 거 마셔주시고, 자기 전에 냉장고 차가운 물 마시고, 아침에 일어나서 냉장고 차가운 물 마시는 거, 이거부터 하지 마시고요. 자기 전에는 특히나 조금 따뜻한 거, 따뜻한 게 오히려 더 시원하게 느껴져요. 오히려 갈증이 안 나게 갈증을 해소해주는 역할도 하거든요. 그래서 따뜻한 거 한 모금 이렇게 마시고 자시거나, 아니면은 최소한 실온에 있는 물을 드시는 걸로 그렇게 해주시고, 배는 꼭 덮고 주무시는 거 아시죠? 네. 그리고 자궁에 근종이나 문제 있으신 분들은 배를 따뜻하게 해주고 팩 같은 거 좀 올려놔 주시면 좋고요. 배를, 아랫배랑 이렇게 배꼽 주변을 눌러보면 딱딱하게 잡히는 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게 다 냉한 것들이, 냉한 그 기운들이 다 뭉친 거예요. 네, 병이, 증상이 발전하면서 뭉쳐지고 굳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 다 굳어 있는 것들이에요. 냉기들이 다 굳은 것들이니까 그 차가운 것들 이렇게 좀 따뜻하게 해주시면서 풀어주셔야 건강해지실 수 있어요. 그 독소와 냉기를 다 빼주셔야지 건강해지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음에는 먹는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의 문제점, 우리가 병이 왜 생겼는지, 우리는 왜 육체의 칭얼거림을 들으면서 살아가야 되는지, 실제적으로 심각한 병이 있으신 분들, 심각한 병으로 고통받고 계신 분들은 왜 내가 병이 생겼고 이게 왜 점점 커져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소금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고, 오늘은 체온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어요. 다음은 먹는 것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해결 방법, 제가 건강해지게 된 그 해결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금 하나씩 얘기를 하고 있죠. 소금 먹었고, 그 다음에 체온 유지했고, 그 다음에 먹는 게 문제니까 먹는 걸 어떻게 개선하세요 라고 또 해결 방법도 말씀드릴 거예요. 네, 건강한 여름 나시고요. 네, 따뜻한 물 마시면서 체온 유지하시는 거 꼭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모두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